안녕하세요, 흥성우구입니다. 어젯밤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 끌어모은 클립, 코인 시장에 봄날 부를까? 카카오톡에 탑재된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하루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입자 10만 명에게 선착순 50클레이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한 달을 보고 기획한 이벤트가 출시 2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10만 명의 가입자를 만든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하는데, 예전 퀀텀 이벤트가 생각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모 거래소에서 가입 이벤트로 1퀀텀씩 나눠줬는데 그게 가격이 오르면서 직장인과 주부들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거래소에 다시 입금하며 많은 손실이 생기기도 했죠. 그때를 생각하며 그냥 코인만 받아 얼른 현금화시키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한다는데 블록체인 그거 사기 아닌가 보네 라는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땡큐. 그라운드X의 클레이트는 블록체인 업계로부터 완전한 탈중앙화의 가치를 갖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거버넌스 카운실이라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가치를 반감시켰기 때문이죠. 클레이트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대신 의사결정을 단순화함으로써 블록체인의 단점으로 꼽힌 속도를 높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역시 많은 유저를 보유한 카카오는 뭘 해도 되는군요. 성공하라. 그럼 당신이 똥을 싸도 대중은 박수를 칠 것이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전달 대비 32% 성장. 크립토 컴페어 최근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32% 성장했고, 시장 규모도 6,020억 달러를 기록. 지난 3월에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중국계 3대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8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비트맥스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군요. 옵션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 선물은 장래의 일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일컫고, 그래서 선물은 5월물, 6월물이 있고, 비트맥스는 기본적으로 무기한 계약이죠. 옵션 거래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현물 거래 시장도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메이커다오, 인보이스, 음원 등 수익, 실제 자산 대출 담보 추가 여부 투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이커다오가 담보물 다양화 전략 차원에서 암호화폐 외에도 실제 자산을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인보이스와 뮤지션의 음원 로열티 수익을 담보물로 간주, 다이를 대출해주는 방안이라는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중소기업과 아티스트들은 다이를 대출해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데, 크립토 영역 밖에서 디파이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했는데요. 기존 은행의 견제와 법리적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겠군요. 코인원 5일 18시 클레이 상장. 카카오톡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출시했죠. 기념으로 10만 명에게 선착순 50클레이 지급 이벤트가 단 하루 만에 끝냈다고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현금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답 거래소를 가입하고 시장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클립 가입 후 클레이를 어떻게 현금화하는지까지 설명하는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코인원도 이번 클레이 특수를 노려보려는 듯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였던 코인원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주소 프라이빗키 보유 중 주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는 엔체인 수석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 법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BTC 주소는 모두 내 소유의 주소이며 사토시 주소의 프라이빗 키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아직도 크레이그는 이러고 있네요.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죠. 사토시 주소에 비트코인 한 개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네시스 블록의 코인이 움직이면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가 실릴 것 같네요. 비트맥스 모회사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의 10만 달러 후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모회사인 HDR 글로벌 트레이딩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글랩에게 10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HDR은 지난 3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마이클 포드에게도 1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면 오늘 기준으로 1억 2,149만 9천 원이네요. 이거 다 우리 후구들 돈 아니누. 그래도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군요. 그래야 비트맥스도 영원할 테니. 아서형 나도 뽀찌 좀 줘. 중국인민은행 역RP로 25조 원대 순회수. 중국 복수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오늘 1,500위안 규모의 7일물 역RP 거래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3천억 위안이 만기에 도래해 1,500억 위안을 순회수하는 셈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 주 인민은행은 누적 2,200억 위안 규모의 역RP를 진행했으며 6,700억 위안이 만기 도래해 4,500억 위안이 순회수됐다고 합니다. 역RP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은행들로부터 사들이는 채권입니다.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보유 중인 채권을 은행들에게 파는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채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한은은 대개 통화 관리의 수단으로 보유 중인 국공채를 은행들에게 팔아 자금들을 빨아들이죠. 은행들은 채권을 사는 대신에 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기 때문에 통화 환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보통 RP라고 해요. 역RP는 한은이 은행들의 채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들이는 것이죠. 한은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사는 대신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에 그만큼 더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한은은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들에게 매각한 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사들인 채권이 없으면 더 이상 돈을 공급할 방법이 없죠. 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역RP입니다. 즉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 돈을 공급하는 것이죠. 흑우의 깜짝 경제 상식. 다음에도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뉴스는 쉽니다. 라이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